하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분석한다라면 그 태양의 에너지, 갑자기 태양 에너지 나오니까 뭔가 에너지 나오고 태양 나오면 좀 과학적인 것 같잖아, 맞아요? 근데 실제 과학적입니다. 누군가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 에너지, 그냥 오늘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만 짤막하게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오늘 직접 들어가서 사주팔자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하는 것은 동양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역학을 학문화시켜서 왜라는 물음에 답을 주고 누구나 공부하면 똑같은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동양 미래학으로 승화시키고 컴퓨터 프로그램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가지고도 평생 공부 안 해도 50년 역학 공부하느라면 더 정확하게 내가 올해 물러났다 할 때 찾는 방법을 여기 과정에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양 미래학하고 접목을 시켜서 미래의식 방법론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대학원에 동양 미래학과 서양 미래학을 접목시킨 과목을 같이 강의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양 미래학은 우리 주대준 카이스트 부총장님 와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나오셨죠. 카이스트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서양 미래학에 대한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이광영 지금 부총장님이시죠? 대학원장 하시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막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미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제대로 가르친다 아니라 학위 과정을 통해서 그 외에는 민간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이 가르쳤고 지난번에 우리 오리엔테이션 때 UN 미래포럼 박영수 대표님이 최첨단 미래학을 소개했죠. 거기에 말하자면 수제자면서 미래정책연구원장 우리 박경식 원장님 여기 안 계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저분은 또 여기다가 본인 얘기는 우리나라 미래학자 1호죠? 공식 미래학자? 예. 공식 미래학자는 1호이긴 합니다. 아니 국제, 앞에가 국제가 붙어요. 국제 국내가 아니고. 예. 국내가 아닌 국제. 예. 그 얘기는 뭐 시험도 보고 테스트 해갖고서 국제 미래학회에서 인증을 받아서 한다는 게요. 저도 미래학자라고 하지만 저는 국제에서는 인정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저는 저는 서양 미래학자에서는 그냥 전문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평범한 전문가일 뿐인데 동양 미래학 쪽에서는 독보적이니까 동양 미래학이나 동양 역학을 과학화시키는 쪽에서는 자타가 공인한 독보적이고 그래서 서양 미래학 쪽에서는 그냥 전문가 중 하나. 그래서 제가 국제 미래학회나 국회 미래정책연구회 같은 데서 활동하는 이유 그건 뭐냐? 역학을 과학화시켜서 틀을 만들려면 그 틀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양 미래학 또 약간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서양 미래학 할 때 서양 미래학은 대단히 신비하고 과학적이고 좋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서양 미래학이 더 뜬구름 잡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미래를 예측한다 할 때 그 미래 예측이 사실은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서양에서 예측하는 것은 거기에 인풋 조건들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빅데이터, 수레바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연구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원칙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을인데 지금부터 지난 열흘이나 한 달치의 온도 변화의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평균을 냅니다. 그럼 2달 지나면 첫눈이 내리겠네. 이게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예측.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세상은 수학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변수가 생길 때 그 예측이 될까? 그게 아닙니다. 딱 오는데 갑자기 날 툭 해줘. 그럼 어떻게 해? 2달이 아니다. 2달인데 60일, 65일, 5일 후에 첫눈 내릴 거야. 근데 갑자기 초죠. 수정합니다. 5일 전에 내릴 거야. 이런 것들이 서양 미래 예측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변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동차가 막 개발된다. 좀 있으면 무인자동차 나올 거야. 이 기술 속도로 가면 맞습니다. 예측합니다. 그런데 무인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이 목표가 될까? 아니면 기존의 자동차에서 만들어놓은 재고가 영향을 미칠까 미칠까? 이런 변수들, 인간적인 변수들에서 얼마든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흐름이 간다는 정도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예측이 달라지는 겁니다. 맨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 예측은 이런 거예요. 우리 이번 주 20일이 소설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설? 이 소설이라는 것은 글 쓰는 소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24절기 중에서 작은 소자에다가 눈설자
눈이 조금 내려. 언제? 요 주변에는 그게 언제다? 11월 20일 전후입니다. 어제 오늘 첫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죠? 소설빛이 안 남았죠? 즉 날이 더워지든 추워지든 찍 해봤자 소설 전후면 첫눈이 내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어떤 길목을 지켜놓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동양의 예측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동양 예측가가 서양 예측학을 잘 활용한다면 정말 괜찮은 부분은 많은 겁니다. 서양 예측도 지금 많이 퍼져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뜬구름 잡는 분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단 동양 예측학은 뭐냐? 이렇게 동양 예측학이긴 한데 이런 예측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미신적 요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12월 3일날 제 강의일 겁니다. 그때 아마 정확하게 한 2시간 동안 한번 제대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그런 개요만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미래학 아까 봤을 때 허하시죠 했는데 자 그렇습니다. 아직 인생 처음 씁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박경시 원장 미래 예측합니다. 다 합니다. 30년 후 20년 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좀 있으면 무인전차 타고 헬기 타고 다니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때 20년 후에 그걸 누릴 수 있을지 누릴 수 없을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게 쌩쌩하게 있을 때 총장님 건강하게 쌩쌩하게 있을지 장담합니까? 총장님이 이제 맨몸으로 뛰어서 그 장관 차관급까지 장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한다 보장이 있을까?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보통 보면은 노력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세상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엊그제 고생도 좀 하셨죠 이제? 하다 보면 또 느낍니다. 이게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들을. 저는 그런 사람이 노력해도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대로 규칙 그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어렵지 않다 어떤 부분만은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이 강의만 들어도 오늘만 들어도 대략 윤곽을 알고 내가 올해 나갈 때 못 나갈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주로 이제 특강을 주변에 특강을 많이 나갑니다. 이게 내일모레도 울산 어디고 주변에 특강 나가니까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규칙이 있을까?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된 세상 속에 삽니다. 왜?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규칙적으로 하고 우리는 그 천체 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봄만 여름만 되면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겨울만 되면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듯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따진다면 거기 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관점과 움직인 겁니다. 조금 말을 돌아가서 한 가지만 조금 앞뒤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동양에 주역이 있고 앞으로 주역을 얘기할 것이고 사주명리를 얘기하고 풍수를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사주명리학, 사주팔자 얘기합니다. 사주팔자 기준이 양력일까 음력일까? 예, 사주팔자 기준이 양력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해드릴 겁니다. 사주팔자 기준이 양력인데 사주팔자를 딱 아는 순간에 우리 이 박사님 어제 그저께 짜장면 2그릇 먹다 옷에 튀었다. 이거 맞출까 못 맞출까? 못 맞춥니까? 우리 저기 예, 강민지 대표님 골프가 대표님 같은 골프기 앞에 앉으신 강 회장님이 지난달에 3,500만 원 벌은 거 사주팔자로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가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자, 우리가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객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이 현재 하고 있는 일, 외모, 역할, 능력, 역량 이 모습을 우리가 조망해 볼 때 거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모의 영향이 있다 없다. 만약 여러분이 그 부모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모습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죠. 둘째, 내가 선택, 여러분이 노력과 선택이 있었다, 그게 있다 없다. 여기 당연히 있겠죠. 첫째 부모, 두 번째 노력과 선택. 하나 또 따진다면은 출신 환경. 여러분이 이디오피아에 태어났다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이 태어난 시점에 대한 태양과의 상관관계 분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사물은 태양을 해발하지 않고 태어나면 삽니다. 해가 뜨면 일하러 가고 해가 지면 쉬러 가고, 물론 가끔 해 진 뒤에 칼 한 잔을 차고 마스크 쓰고 남의 집 담을 넘는 특수직종 제외하고는 대부분들은 해가 뜨면 일하러 가죠. 맞습니까? 그럼 이걸 뭐냐? 그래서 태양의 영향이 있다 없다. 그 태양의 영향을 에너지 그걸 갖다 간주로 표현하는 거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역학 사주팔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의 모습은 첫째 부모의 영향, 둘째 내 선택, 셋째 출신 지역 환경, 넷째 태양의 에너지 분포도 이것이 어우러져서 현재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거기서 사주팔자 사주명 이야기라 본다 할 때 여러분 사주 같은 거 가끔 보시고 볼 때 뭐를 얘기해 줍니까? 출생년, 월, 일, 시, 엄마 직업, 아버지 몸무게 이런 거 얘기합니까? 안 하죠. 그것만 딱 얘기하죠. 아버지 얘기 안 하고 어느 나라의 출신 얘기합니까? 이교표 하고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죠.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얼마큼 노력했다, 내가 죽으라고 남들 줄 때 무지하게 노력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딱 하나 출생연월일시입니다. 그럼 이 출생연월일 갖고 찾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모습을 다 찾을 수 있다? 아니다.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찾는 겁니다. 그 태양의 에너지. 그건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삶에 태양이 하는 게 뭘까? 올해, 내년, 작년과 올해 변화. 10대의 삶과 20대의 삶. 해가 몇 바퀴 도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허 대표님이 만약에 30년 전에도 이 모습이었을까? 그럼 심각한 거지 그때는. 그렇죠? 예. 30년 후에도 이 모습일까? 거의 그렇겠지. 그렇게 바라는 거지 이제. 좋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양이 흘러갈 때마다 흐름들이 하나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태양의 에너지, 시간의 흐름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태양의 에너지는 이거는 태양이 태어날 때 태양의 에너지를 잘 받고 태어나면은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고 좋은 거예요. 근데 못 받고 태어나면 조금 안 좋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8월 5일 날 뜨거울 때 오후 3시에 태어난 사람 뜨거운 기운이 많다, 찬 기운이 많다. 근데 또 여름을 만나면 좋을까 나쁠까? 예를 들면 1월 5일 날 오늘만 해도 그래. 새벽 2시에 태어났다. 춥잖아. 이 사람이 또 겨울을 만나는 거야. 안 좋겠죠. 바로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럼 봄에 아침에 태어난 사람하고 겨울에 밤에 태어난 사람 누가 부지런할 가능성이 클까? 바로 이렇게 태양의 에너지는 어떤 사람의 습성과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제대로만 정리된다면은 그거는 한 사람의 타고난 습성과 성격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사주팔자가 있다 없다? 출생 연월일시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근데 뭐가 다른 겁니까? 아버지가 다르고 엄마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노력이 다른 거예요. 이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부회장 한 이유가 공부 잘했을까? 잘생겼을까? 단순하게 아버지 잘 만나서 한 거죠. 맞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세상은 부모 때문에 이어지는 게 있고 능력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은 사주팔자가 있을 때 그들이 전부 다 삼성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예를 옥살이를 한다. 그럼 똑같은 사주팔자가 전부 다 옥살이를 할까?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진짜 옥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대신에 고립되고 힘들고 안 좋은 일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잘 나가면 그 사주를 가진 사람은 같은 사람 다 같이 잘 나가는 겁니다. 삼성 이 부회장이 골프를 잘 친다. 저 산골 산청에서 우리 주된 총장 동네에서 태어나서 골프공을 만져도 못 봤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 총장님 밖으로 나왔지만 못 나와서 그럼 그 사람은 골프를 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 뭘 잘하겠어? 자치기를 잘하거나 축구를 잘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사주팔자가 똑같다는 것은 삶의 흐름의 맥락이 똑같은 거고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질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똑같은 거고.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조금